아메리칸 리그 타격왕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장외 타격왕이었던 스티븐 콴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장내로 들어와 타격 1위. 그 뒤를 바비 위트 주니어가 쫓고 홈런과 타점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저지는 한때 타격 1위에 올라서면서 트리플 크라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콴의 등장으로 트리플 크라운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4할 때까지 넘보던 콴은 다소 상승세가 떨어졌지만 바비 위트 주니어와 저지가 시즌 중반에 장내로 뛰어든 콴을 얼마나 추격할지, 그리고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콴은 타격 선두에 올라서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의 대학 시절은 정말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콴은 타율이 너무 저조해서 벤치로 밀렸고 그래서 필드보다 벤치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죠. 콴도 이때를 회상하기를 아마도 필드에서 뛰는 선수 중 가장 못했던 선수가 자신이었을 거라면서 그때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모두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가끔 경기에 나서면 삼진 당하기 일쑤이고 사인을 잘못 보고 번트도 실패하고 플라이 타구도 놓치고 성상이 가시죠. 콴은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이때 자신감이 정말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되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콴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 심리치료를 선택합니다. 멘탈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콴은 자신을 믿지 못했고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다고 하죠. 임포스터 신드롬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가면 증후군을 말하는 건데요. 팀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팀에 콴의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한 거고 멘탈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치료 덕분에 얻은 자신감을 콴은 자신의 경기에 적용합니다. 그 후 콴의 성적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3학년 때 3할 오픈 6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반등하더니 또 우승을 하면서 OSU 황금 세대의 일원이 되었고 2018년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2022년 시범 경기에서 콴은 유일하게 삼진을 당하지 않은 선수였는데 이게 테리 프랑코라 감독의 눈에 들게 되면서 개막 로스터에 승선하고 주전 우익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당시 147경기에 출전해 168안타 6홈런 52타점 타율 2할 9푼 8리 OPS 0.772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투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엔 부상이 겹쳐서 타율 2할 6푼 8리로 주춤하는가 싶더니 올해는 일치월장한 컨택 능력을 앞세워서 타격 선두에 올라선 것입니다. 꿈의 4할 타자에는 다소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스티븐 콴은 현재 리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그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콴이 아메리칸 리그 타격 1위에 올라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콴은 OSU의 대학 시절부터 컨택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면모는 상대 투수들에게 악몽이었고 삼진을 잡기 가장 힘든 타자였죠. 또 콴은 타구를 모든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콴에게는 주전이 되기에는 파워가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똑딱이 타법이 문제였죠. 콴의 타격을 보시죠. 그의 그립 위치는 어깨보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레그킥을 하는데 대학 시절에는 이 레그킥도 없었죠. 그립 위치도 낮은 데다가 레그킥도 없었고 백스윙도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체구도 작아서 그래서 팀의 4번째 외야수로밖에 뛸 수 없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업 자원으로 분류된 것이죠. 그런데 지난 겨울 스티븐 콴은 아주 독특한 훈련을 했습니다. 일부러 헛스윙을 연습한 거죠. 볼이 날아오면 자세를 잡고
잡고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만 그러나 헛스윙을 하는 아주 독특한 훈련인데, 이 훈련을 한 이유는 오히려 헛스윙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에요. 그저 똑딱이 타법으로 공을 밀어치거나 갖다 대는 것만이 아니라 강한 타구를 어디로든 보낼 수 있도록 과감한 스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헛스윙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것이죠. 콴은 헛스윙이 나오면 부끄럽고 민망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심리적 요소를 이겨내기 위해 일부러 헛스윙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헛스윙을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약한 땅볼 타구로 아웃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헛스윙을 해서 다음 공을 또 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콴은 기술적으로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그립 위치가 올라갔고 조금 더 포스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립 위치를 조금 조정했다고 해서 콴의 스타일을 전부 뜯어 고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담장을 넘기고 장타로 살아남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콴은 현실적으로 그런 장거리 타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야금야금 접목시키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콴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콴은 벌써 9개 홈런을 때려냈고 본인의 빅리그 커리어 최다 홈런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정도 결장했는데 더군다나 타격도 좋아져서 타율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콴은 번트도 정말 잘 됩니다. 수비수가 방심을 하거나 전혀 번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번트를 대서 주자가 있을 땐 주자도 진루시키고 동시에 자신도 살아서 내야 안타로 만드는 것이죠. 콴은 정상적인 타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실제로 타격할 때 갑작스럽게 수행한 번트가 일품인데요. 확실히 이런 번트는 컨택이 좋은 타자들이 성공률이 높고, 그래서 콴의 기습 번트가 성공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콴은 매일 본인이 잘한 점 3가지를 노트에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쉬웠던 점을 다시 써가면서 반성을 한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콴은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지만 주루 플레이가 좋고, 강한 어깨를 가진 최고의 수비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타구를 잡아내면서 수비 공헌이 큰 선수입니다. 스티븐 콴이 받았던 공통적인 평가는 똑딱이 타법으로 파워가 부족해서 주전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스티븐 콴은 이런 문제들로 야구를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뒤엎었습니다. 그놈의 똑딱이는 이제 콴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죠. 과연 스티븐 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에게 그놈의 똑딱이는 무엇입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